안녕하세요. 그릴라떼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닐라 라떼가 아니고요. 매화꽃을 말린 꽃차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화꽃이 활짝 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꼭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오늘은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식물 키우는 취미를 통해서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만약에 내가 처음 식물을 키워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물을 한번 키워보면 좋을까, 그 입문하는 식물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식물이 예뻐서 집에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식물이 잘 죽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데려오긴 했는데 이제 물을 잘 못 줘서 신경을 이제 많이 못 쓰다 보니까 물 주는 시기를 자꾸 놓쳐서 결국은 이제 식물을 말려가지고 죽인 경험이 저는 몇 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반대로 오히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그래서 여러 번 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식물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물 키우는 재미를 좀 더 느끼시면은 식물 취미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식물들 안에서 이런 식물을 키우면은 잘 죽지 않고 좀 오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식물을 키우는 재미까지 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물들 위주로 한 5가지 정도 추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요. 먼저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아주 순둥하다고 생각되는 식물들을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고요. 그 안에서 베스트 5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주 순둥순둥하다는 그 기준은 뭘로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물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충해 걱정이 적은 식물. 요 2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순둥하다고 생각되는 식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 플로리다 뷰티 그린이라고 하는 필로덴드론 식물이에요.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 그린. 잎사귀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잎사귀가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선반을 지지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선반하고 식물 가지를 묶어줬는데요.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높은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밑으로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때때마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어쩔 때는 겉흙이 좀 이렇게 좀 촉촉하다 그래야 되나? 보슬보슬 해도 그래도 물을 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조금 시간이 없고 막 신경을 못 써줄 때는
좀 안쪽까지, 흙 안쪽까지 조금 말라 있었을 때 그때 준 적도 있었어요, 물을.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식물한테 큰 문제 없었고요. 그냥 이제 집에서 얘를 키우신다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펄라이트 흙에다가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어서 물 빠짐이 좋도록 흙배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은 그냥 겉에서 이렇게 한 2, 3cm 정도 그냥 말랐을 때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딱 그런 규칙을 정하지 않고 제가 주고 싶을 때 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크게 식물한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병충해에도 초창기에 한번 다른 식물로부터 총채벌레가 살짝 옮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때도 금방 없어졌고요. 그 이후로 총채벌레가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충해에도 되게 강한 식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이 식물인데요. 이름은 무보고라고 해요. 줄임말로 무늬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지금 얘가 수영이 조금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가 숯을 좀 많이 쳐줘서 수영이 지금 이런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사방으로 다 잎사귀들이 이렇게 다 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분갈이를 새롭게 해주면서 무늬 보스턴 고사리잖아요. 근데 분갈이를 해주면서 보니까 무늬가 없는 그 잎사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잎사귀는 거의 다 잘라내주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잎사귀 위주로 조금 키우려고 지금 현재도 좀 가지치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르고 있는 식물이고요. 얘는 색깔이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녹색이 아니라 약간 형광색처럼 연두색, 좀 밝은 연두색이라고, 형광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밝은 연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식물들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밝게 살려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플랜테리어 하기에도 얘도 굉장히 예쁜 식물이에요. 그리고 과습도 잘 안 오고요. 얘도 진짜 과습 안 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펄라이트를 섞어서 흙을 배합해가지고 심어줬거든요. 근데 그냥 겉흙이 살짝만 말랐을 때 저는 물을 주는데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겉흙 요게 이렇게 파보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 흙이 살짝만 말랐다고 생각되면 그냥 물을 주는데 과습도 안 오고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얘 키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병충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는 벌레가 안 생기는 식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얘를 작년 1월부터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키웠는데도 한 번도 벌레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병충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은 유칼립투스 폴리안이에요. 저희 집에 와서 키가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요. 지금 키가 한 130은 되는 것 같아요. 키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조금 지지대를 안 해주면은 가지가 얘가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쓰러져요. 그래서 계속 지지대로 1층 지지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2층 지지대 해주고, 또 더 자라서 또 3층 지지대까지 해줬다가, 이번에 보이실까요? 이렇게 낚싯줄을 천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낚싯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낚싯줄로 이렇게 매듭을 져가지고요. 이제 지지대를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낚싯대로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물을 진짜 잘 먹어요. 만약에 오늘 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얘 흙배합은, 얘도 되게 물 빠짐 좋게 흙배합을 해줬는데, 그래서 오늘 물을 주면은 한 3일 정도만 있어도 금방 이 겉에가 이렇게 초콜릿색이 아니라 이 흑색이 되게 연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물을 주거든요. 얘는 좀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늬 보스턴 고사리처럼 나는 물을 자주 주는 스타일이라는, 나는 좀 물을 자주 주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식물을 좀 잘 죽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칼립투스 폴리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작년 8월부터 키우면서 한 번도 병충해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 식물은 우리 그 꽃다발 같은 거 왜 받으면 거기에 꽃 옆에 뭐 한 두세 줄기 이렇게 소재로 들어가는 식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얘가 호주과 식물인가? 아마 그럴 건데, 얘가 되게 키우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화원에 갈 때마다 데리고 올까, 화원에 갈 때마다 거의 있어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만 하다가 안 데려왔었는데 좀 키우기 어려울까봐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여름에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키우는데 의외로 뭐 물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빛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창가 앞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 창가 앞에 두고 키우시는 거 빼고 그냥 물 좀 자주 주시고 그런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여지까지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순둥한 식물 리스트에 포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둥한 식물 중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베고니아 인카나거든요. 얘도 되게 순둥한 게 병충해 없고요. 그 다음에 물은 얘도 물 자주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겉에만 이렇게 봤을 때도 흙이 말라 보인다 그러면 물을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물을 조금 자주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얘는 좀 굴광성이 다른 식물들도 그렇지만 햇빛을 따라가는 그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창가 앞에다가 바로 해를 잘 볼 수 있도록 두지 않고 조금 자리를 안쪽에다가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대가 지금 이렇게 거의 꼿꼿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대가 이렇게 만약에 안쪽에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해를 보려고 이 대가 이렇게 숙여요. 굴광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를 예전에 한번 실험도 해봤었는데, 많이 허리를 굽힌 애를 바로 창가 앞에다가 뒀었더니 허리를 꼿꼿하게 피는 거를 보고
아, 얘는 그냥 창가 앞에서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얘는 창가 앞에만 두고 키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더 예쁜 수영으로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은 그냥 이렇게 겉에 흙이 색깔이 변했다, 그냥 좀 흐려졌다, 이렇게 완전 초콜릿색이 아니라 겉에 흙이 봤을 때 그냥 좀 말라있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되니까 얘도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잎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영상이었나? 그때 어떤 구독자분께서 되게 키우기 쉬운 베고니아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온실에다가 얘를 막 넣어서 이렇게 건조한 철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식물도 아니고, 물 관리도 쉽고 그냥 이렇게 실습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베고니아입니다. 동글동글 되게 귀여운 베고니아예요. 저희 집에서는 얘 별명이 있거든요. 청개구리라고. 저희 남편이 이게 색깔이 되게 연두연두 하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은 청개구리가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별명을 줘줬는데요. 되게 귀엽고 빵실한 베고니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순둥하다고 생각되는 식물은 버럴막스 바리에가타, 필로덴드론 버럴막스 바리에가타라는 식물이에요. 얘도 물 관리가 어렵지 않고요. 얘도 병충해가 거의 없었어요. 얘도 되게 병충해에 강한 식물이고요. 그리고 버럴막스, 그냥 버럴막스가 아니라 뒤에 바리에가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늬 식물이거든요. 그냥 버럴막스는 이렇게 녹색 잎만 내주는데요. 바리에가타는 이렇게 무늬를 내줘요. 근데 이 무늬가 새 잎마다 다 무늬가 달라서, 그래서 새 잎 펼칠 때마다 무늬를 다르게 나오는 그런 무늬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되게 순둥순둥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빛을 적당히 잘 보면은 무늬를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수영도 만약에 이 빛이 이제 이쪽 정면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놓으셨다 그러면은 수영도 빛을 보는 방향대로 이렇게 잎사귀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사방으로 동그랗게 수영이 되는 게 좋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제 키우셔야 될 텐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 방향을 보는 수영이 예뻐가지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으시면, 한쪽 방향으로 놓으시면 자기가 알아서 수영이 예쁘게 이렇게 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 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무늬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로 순둥한 식물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바로 이 칼라디움인데요. 칼라디움이 제가 키우기 전에는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칼라디움 종류마다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칼라디움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화원에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따로 안 써 있고 그냥 칼라디움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뭐 물 관리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전에 무늬 보스턴 고사리나 뭐 유칼립투스 폴리안이나 인카나처럼 얘도 물을 좋아해가지고 얘는 그냥 겉흙이 완전 촉촉해 보여도, 완전은 아니고 그냥 좀 촉촉해 보여도 물을 줘도 과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 얘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는 얘는 응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번씩 뭐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봤을 때 잎을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약간 하얗고 작은 게 좀 이렇게 기어다닌다. 그러면 데리고 이제 개수대로 가가지고 잎에다가 이렇게 물을 잎 샤워를 시켜주시면 그러면은 안 보여요, 농해가.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고요. 병충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얘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핑크색이잖아요. 약간 진한 핑크색인데 해를 잘 봤을 때 이런 잎을 내주거든요. 만약에 해를 잘 못 본다 그러면 흰색이랑 녹색만 나와요. 그래서 해를 잘 보여주셔야 이렇게 예쁜 색의 잎사귀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해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되시고요. 그거 빼고는 물은 진짜 자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잎 샤워를 한 번씩 시켜주시면 병충해 걱정도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그린 마란타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칼라디움처럼 좀 해가, 그러니까 완전히 쨍쨍한 빛은 아니어도 어쨌든 어느 정도 해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잎에서 무늬가 발현이 돼서 무늬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펄라이트를 섞어서 흙배합을 당연히 해줬는데요. 그냥 겉흙이 살짝 말라 있어도 그래도 물을 줘도 얘도 가습이 오지 않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병충해도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그렇게 취약한 식물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강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순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펴지면서 이제 이렇게 잎을 내줘요. 그 다음으로 8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얘가 저희 집에서 진짜 장수하는 식물이거든요. 얘 이름은 아몬드 페페예요. 이 아몬드 페페는 나는 진짜 물을 거의 못 주고 거의 막 식물한테 신경을 못 쓴다. 그런 분들이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제가 진짜 식물을 막 좋아해서 막 키우기 시작하기 그 전부터 키웠던 식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진짜 오래 안 줘도 얘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가 한 4년 이상 키운 것 같은데 4년 정도는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식물에 아예 신경 못 써요. 그런데 집에 초록초록한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강추하는 식물이고요. 제가 이제 식물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분갈이도 그때 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물도 좀 잘 주고 했더니 이렇게 신엽도 계속 내주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도 흙이 완전히 말라 있거든요. 물을 잘 준다고 해도 제가 또 얘는 거실에서 안 기르고 저희 아이방에서 창가에서 이렇게 행잉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거실에서 키우면 물을 더 자주 잘 줄 텐데 이제 아이방에서 기르고 있으니까 물을 아주 잘 주지는 못해요. 그전보다는 잘 챙겨줘도 그런데도 햇빛 앞에서 기르는데도 마르지 않고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이 아몬드 페페 말고도요. 얼마 전에 이 페페가 너무 예뻐서 제가 줄리아 페페도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줄리아 페페도 제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얘는 말려보면서 아직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얼마나 물말림에 강한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지금 뭐 창가 앞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키우고 있지 않고요.
아까 전에 플로리다 뷰티 그린이 있었던 거실 중앙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해가 거의 잘 안 들어오지만 그냥 밝은 곳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있습니다. 줄리아 페페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또 아몬드 페페도 너무 예쁘죠. 얘를 이렇게 행잉으로 안 키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예쁜 토분 있잖아요. 이런 빈티지한 요런 토분 있죠. 요런 데다가 얘를 식재해가지고 그냥 선반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페페 진짜 강한 식물이고요. 페페도 얘 진짜 벌레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얘도 벌레에도 진짜 강한 그런 식물로 순둥순둥한 식물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덩굴 식물 3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옥시카르디움,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덩굴 식물이라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해를 좀 잘 봐야 돼요. 해를 잘 봐야지 이렇게 무늬가 잘 나오고요. 해를 잘 못 봤을 때는 신엽이 무늬가 이렇게 거의 없게 그렇게 나옵니다. 해를 잘 못 봤나 봐요. 신엽인데 반짝반짝 예쁜데 무늬가 전혀 없네요. 여기도 신엽인데 무늬가 별로 없어요. 해를 많이 못 봤나? 그렇고요. 예쁘죠? 무늬가 이렇게 있는 식물이고요. 얘도 만약에 물을 진짜 내가 못 챙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 식물이 조금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물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도 물 관리가 어렵지 않고요. 또 병충해도 다른 식물한테서 얘도 마찬가지로 총체가 한번 옮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잘 방제가 됐고 그 이후로는 벌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도 그 병충해에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옥시카르디움인데요.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라임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저는 이제 얘를 좀 작게 키우고 싶어서 아예 화분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지지대도 안 해주고요. 지지대를 이렇게 위로 해주면 아마 이 잎사귀가 더 크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작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작은 화분에서 작게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브라질처럼 물 관리가 어렵지 않고요. 흙이 말라 있어도 크게 막 시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살짝 얘가 좀 처져 보인다 그럴 때 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겉흙이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말라 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흙 약간 속에도 좀 말라 있다 그랬을 때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물때를 놓쳤다 싶었을 때도 얼른 물 주시면 또 괜찮아지니까요. 물 관리도 어렵지 않고 얘 같은 경우도 진짜 한 번도 병충해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 필로덴드론 미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덩굴성 식물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병충해 걱정 크게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조금 당액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잎샤워를 해줘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액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꿀이긴 꿀인데 이 당액은 단백질 그 영양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꿀을 먹기는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이 식물한테 꼬이는 벌레들을 개미들이 꿀을 먹으면서
이 식물한테 꼬이는 벌레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식물에서 이렇게 당액이 나오는데요. 필로덴드론과가 아까 전에 뭐 버럴막스 바리에가타도 그렇고 플로리다 뷰티 그린도 그렇고 필로덴드론 위에서 좀 그렇게 당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잎샤워 해주면 당액 자국 같은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충해 걱정도 뭐 집에 개미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병충해 때문에 미칸이 고생한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많이 시들었을 때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얘를 이제 북동양방에서 기르고 있는데 물 주는 걸 깜빡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완전히 시들었어요.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충분히 준 다음에 여기 밑에도 물받침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물받침에 있는 물을 안 빼주고 그냥 냅두고 일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봤더니 물받침에 있는 물까지도 싹 흡수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굉장히 시들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싱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때를 좀 놓치셔도 뭐 저면 관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물받침에까지 이렇게 물을 주고 두상 관수를 하고도 물받침에 있는 물도 빼주지 말고 그냥 흡수할 때까지 좀 더 주시면 얘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이렇게 다시 시든 약간 힘이 없었던 이파리들이 다시 이렇게 싱싱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물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죽이기 쉽지 않은 그런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둥한 식물인데요. 금전수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일반 금전수는 없고 보석 금전수만 있거든요. 일반 금전수보다는 조금 더 잎사귀가 작고 좀 더 도톰한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진짜 얘가 알뿌리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정말 오래 안 줬다가 줘도 그래도 잘 죽지 않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물을 너무 말려가지고 식물을 자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금전수는 안 죽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금전수는 잘 안 죽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 키우시기에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충해도 잘 안 생기고요. 아직까지 제가 예전에도 키웠을 때도 뭐 벌레 생겼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키우면서도 물론 얘를 키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 관리가 어렵지 않은 그런 순둥한 식물입니다. 제가 순둥한 식물을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초보 식집사가 초보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식물 5가지를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인 식물은 그린 마란타입니다. 5위로 선택한 이유는요. 얘는 이렇게 잎사귀에 붓으로 칠한 듯한 그런 무늬가 생겨요. 근데 이제 얘를 두시는 장소는 조금 해가 어느 정도는 좀 잘 드는 그런 장소에다가 두셔야지 이렇게 무늬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새 잎이 나오는 중인데요. 이렇게 똘똘똘 종이를 똘똘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새 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잎이 펼쳐졌을 때 무늬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재밌고 신기해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재미를 좀 더할 수 있는 식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위로 한번 꼽아봤고요. 그런데
저는 식물 물을 잘 못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키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마란타는 패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흙이 좀 촉촉한 상태에 있더라도 물을 주셔도 과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 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위로는요, 버럴막스 바리에가타를 한번 꼽아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늬가 잎마다 무늬가 발현이 되는데 또 잎사귀마다 무늬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얘도 식물 키우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말렸다가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식물도 물 줄 때 그냥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셔도 또 크게 과습 오지 않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물 관리하기가 편한 식물이어서 아까 무늬 마란타보다는 조금 더 얘가 물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4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햇빛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드는 자리에 두셔야 이렇게 무늬를 잘 발현을 하니까요. 그냥 밝기만 한 곳 말고 해가 어느 정도 잘 드는 곳에다가 예쁘게 놓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위로는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한번 꼽아봤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무늬가 이렇게 얘가 지금 새 잎이거든요. 새 잎은 지금 이렇게 무늬가 나오죠.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새 잎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잎은 이렇게 무늬가 안 나오다가도 더 이제 이 똘똘만 애기 주먹손 같은 여기서 이제 계속 자라나는데요. 무늬가 없다가도 무늬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무늬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덜어는 무늬가 없기도 해요. 무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새순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순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새잎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무늬뿐 아니라 새잎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 이게 식물이 잘 성장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 키우다가 처음으로 작년에 여름을 맞아봤는데요. 여름이 되니까 식물들이 전체가 다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식물 키우면서. 그래서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무늬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잘 자라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어서 한번 3위로 꼽아봤고요. 물 주는 것도 진짜 어렵지 않아서 그냥 겉에 흙이 약간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뭐 파보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냥 겉에 흙이 약간만 마른 거 봤을 때 물을 주셔도 얘도 과습이 오지 않습니다. 병충해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플랜테리어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수영이 제가 다 잘라놔가지고 수영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더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니까 무늬 보스턴 고사리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위로 제가 꼽은 식물은 필로덴드론 미칸입니다. 미칸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잎이 벨벳한 느낌의 매력적인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잎사귀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어디에나 두셔도 굉장히 예쁜 또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대망의 1위 식물은 이 아몬드 페페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몬드 페페인가 봐요. 굉장히 작고 오종종한 식물이고요.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물 관리하기도 정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식물 중에 제일 쉬운 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굳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밝은 곳에 둬도 상관없고요. 장소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식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제일 오래 키웠거든요. 한 4년 정도 넘게 키운 것 같은데 벌레도 한 번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키우기도 쉽고 귀엽고 또 저는 지금 플라스틱 분해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고 진짜 막 키우다시피 하고 있지만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예쁜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우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잉으로 예쁘게 걸어 놓으셔도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아몬드 페페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순둥한 식물들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초보 식집사가 추천하는 키우기 쉬운 식물 5가지를 한번 그 중에서 추려봐서 소개해 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키운 식물이 많지 않고 제가 키운 식물 안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도 다가오고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가까운 화원에 한번 데이트 삼아 가보셔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식물들도 한번 보시고 또 다른 키우기 쉬운 식물들도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시고 봄에는 또 초록초록한 예쁜 식물들 집안에 들이셔서 식물들과 여유도 갖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인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